퓨전 페이지의 가장 큰 목적은 퓨전 페이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프리미어 프로에 애프터 이펙트가 있고 파이널 컷에 모션이 있다면 다빈치 리졸브에 퓨전 페이지가 있는 거죠.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화려한 효과, 더 멋진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준다. 아니 퓨전 페이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퓨전 페이지를 왜 쓰지? 그런데 과연 내가 저걸 굳이 사용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은 도대체 왜 퓨전 페이지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어떤 자막 하나를 만들 정도로 내가 편집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떤 모션을 하나 주기 위해서 내가 1시간을 들인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죠. 그 1시간을 내가 어떤 컨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전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릅니다. 퓨전 페이지는 편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모션 자막을 에디트 페이지에서도 해보고 퓨전 페이지에서도 해보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제가 말하는 편하려고 해? 편집을 빨리 하고 싶어서 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막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디자인을 합니다. 데스크 셋업,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유튜버 정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치니까 위아래 올려야 되겠죠. 0.45 위에 거는 또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0.55 이렇게.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거를 얇은 자막으로 쓸게요. 라이트로 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페이드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크로스 디졸브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죠. 뒤에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디졸브 넣을게요. 같이 사라지게 크로스 디졸브 넣고 그 다음에 뒤에는 조금 더 이렇게 지워줄게요. 트래킹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딱 멈췄으면 좋겠으니까 이 부분에서 스톱 키프레임 주고 얘도 얘 먼저 하고 이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를 트래킹을 좀 이렇게 벌려 볼게요. 얘는 트래킹으로 했으니까 얘는 약간 줌으로 해보죠. 마커 표시한 데가 딱 멈추는 시점이라고 하면 컸으면 좋겠어요. 컸어. 약간 키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퓨전 탭에서 작업을 할 때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퓨전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요거 세팅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는 알죠. 워크스페이스에서 레이아웃 프리셋, 퓨전, 미드 플로어 똑같죠.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은 똑같습니다. 페이드는 쉐이딩으로 들어가서 요걸 선택해서 40프레임하고 160프레임에 먼저 유지값을 줘야 돼요. 먼저 유지값을 주고 0이랑 마지막 180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오퍼시티를 줄여준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에 상단에 있는 데스크 셋업이라는 거는 40프레임에 나타나게 만들었는데 3년차 유튜버 책상 정리 요 하단의 텍스트는 60프레임에 완전하게 보이게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나 별 차이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낮출 수도 있고 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모션을 줬을 때는 센터를 가지고 위치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세팅 값에 가서 이 포지션으로 이 위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를 움직이기 위해선 얘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뉴 컴파운드 클립을 해서 중첩을 하게 되면 가치는 조절은 되지만 이렇게 조절이 된 상태에서의 단점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세팅을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클립이요, 보조 클릭해서 오픈 인 타임라인을 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성되면서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만약에 디컴포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컴파운드 클립으로 조절했던 이 포지션 값이나 이 설정들이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을 하면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써야 하는 파워빔 폴더에다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멀티캠, 컴파운드 클립, 그 다음에 퓨전 클립은 파워빔 폴더에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퓨전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가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쇼 가이드. 여기 센터잖아요. 이 센터가 좀 안 이쁘다.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다른 걸 넣고 싶은데 이렇게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또 조절을 할 필요가 없이 이동을 해서 멀지 뒤에다가 트랜스폼 노드를 사용을 하면 트랜스폼에 있는 기능, 센터, 사이즈, 앵글, 뭐 플립, 이 안에 있는 기능들로 이 앞에 있는 노드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노드의 패턴이거든요. 뒤에 어떤 노드가 추가가 된다면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노드들을 통합한 효과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수직,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는 형태가 되는 건데 아웃이 되는 거죠. 여기가 템플릿 1번이 에디트 페이지의 1번 타임라인 트랙이 되는 거고 2번 트랙이 되고 얘가 3번 트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템플릿보다 텍스트 1이 위에 있죠. 그러면 얘를 겹치면 어떻게 되냐,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템플릿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넣으면 데스크 셋업하고 두 번째 텍스트까지 모두 컨트롤이 되고요. 템플릿 폴더 뒤에 트랜스폼을 놓으면 이 템플릿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템플릿과 텍스트 다음 순서에 트랜스폼을 배치를 하게 되면 에디트 페이지의 세팅 탭에 효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에디트 페이지에서 구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순서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트랜스폼은 멀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노드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는 멀지 없이 연결이 됐죠. 요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것도 뭐 에디트 페이지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퓨전 페이지의 가장 강점은 저장이죠. 에디트 페이지에서 파워빈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또 노트북을 바꾸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포맷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상황, 다빈치 리졸브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자막들은 퓨전 페이지에서 프리셋을 저장하죠. 제가 예능 자막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보게 되는 파일들, 그것이 프리셋이죠. 그렇게 저장을 할 때는 이렇게 세팅으로 저장을 합니다. 세이브 에즈에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에디트 페이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있는 자막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템플릿처럼 텍스트, 레이아웃, 트랜스폼, 쉐이딩 이 기능들을 계속 변화해가면서 사용할 것이라면 그냥 세팅으로 저장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이 세팅을, 이 모션을 그대로 사용하고 언제든지 이 위에 텍스트와 밑에 텍스트만 교체해서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많은 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때는 매크로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모션 블러를 좀 넣어볼게요. 요거는 좀 슬로우니까 모션 블러를
그래도 넣어. 세팅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션 블러만 선택해도 이쁘게 나오니까 매크로를 사용해 볼게요. 매크로, 이렇게 매크로 에디터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보기 메뉴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것들이 이 노드에 대한, 여기 있는 노드에 대한 목록이에요. 트랜스폼 있죠? 여기 트랜스폼, 그 다음에 메디아 아웃 여기 있죠? 멀지 여기 있죠? 텍스트 1 여기 있고, 템플릿에 작업한 게 오퍼시티와 사이즈라는 거죠. 나는 이 자막으로 완성을 했어. 그래서 상하의 자막만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 첫 번째 위에 있는 자막은 템플릿이고 텍스트가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트랜스폼 있죠. 이것처럼 여기도 텍스트가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트랜스폼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이미지가 앞으로 올라온 것 뿐이에요. 안 헷갈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사용할 것이 어떤 것인가? 텍스트에 텍스트만 사용할 거야. 그리고 텍스트에 이미지는 있는 거라고 했죠. 요 텍스트만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는 목록이 여기 있는데 맥북에서는 이 위에 있거든요. 여기 있죠. 메뉴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저장해서 바로 불러와야 되니까 바탕화면에 매크로 툴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을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와 보고 여기서 볼게요. 3년차 유튜브 책상 정리 데스크 셋업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찾아간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에디트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저장한 것을 여기다가 제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가져온 것은 가져온 것이고, 타이틀에서 쇼 폴더로 가서 요 뿡스 필름 요 목록에다가 아까 사용했던 요거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적용까지 했죠. 그리고 에디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게 아니라 이펙트에 타이틀에서 뿡스 필름 여기 있죠. 뿡스 필름의 매크로 툴이었죠. 내용 이름이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선택하면 에디트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에디트 페이지에서 요 두 개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딱 하고 만들어 놓은 매크로를 가져와서 여기서 자막만 입력하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퓨전 페이지에서 자막 작업을 합니다. 물론 뭐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하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자, 다시 이동해서 텍스트 먼저, 이게 순서가 막 그때그때 바뀝니다. 자, 이건 스타일이고요. 폰트,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4개 다 해주셔야 되거든요. 컬러 저장할 때, 그 다음에 사이즈, 트래킹, 라인 스펙싱. 그리고 그 위에는 난 필요 없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레이아웃의 센터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쓰거든요. 그리고 템플릿 메뉴도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곳,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컬러 4개 기본이라고 했죠. RGB니까. 그 다음에 사이즈와 트래킹, 라인 스펙션까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저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메뉴들은 이 하단에 있는 탭들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이 트랜스폼을 또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 트랜스폼의 기능들을 여기서 컨트롤 탭이네요. 여기 있죠. 컨트롤 탭. 컨트롤에서 내 필요한 거, 뭐 센터, 사이즈, 앵글만 해볼게요. 센터, 사이즈, 앵글. 내가 원하는 세이브 에즈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데스크탑에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뭐 이러면 마음이지 뭐.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퓨전 페이지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쇼폴더로 가고, 아까 이 필요 없던 거 이건 지워버리고요. 또 메인 인트로 자막을 이렇게 넣는 거죠. 작업을 한다. 퐁스 필름만 선택해서 메인 인트로 자막 여기 있죠. 아까 선택했던 3년차 유튜버 책상 정리에서 입력창, 폰트, 컬러, 그 다음에 사이즈, 트래킹, 라인 스펙싱, 그 다음에 각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죠. 두 번째, 데스크 셋업에 대한 자막과 위치, 그리고 요 센터와 사이즈, 앵글은
이렇게 하단에 있어서 얘네들을 컨트롤하면 같이 움직이죠. 우리가 저장을 할 때 크로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뜨는 순서가 나타나는 순서가 되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 순서가 템플릿 쪽에 이렇게 해서 매크로 하면 여기 템플릿이 위에 와 있죠. 텍스트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이 하단에 있어요. 저는 트랜스폼이 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트랜스폼 한번 해볼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위에 올라올 것인가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 지금 순서가 트랜스폼이 가장 위에 있고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때 조금 편하잖아요. 트랜스폼이 가장 위에 있고 최종적으로 프리셋을 저장했을 때 이 우측에 있는 메뉴의 순서가 바뀌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인이라고 써볼게요. 내가 선택한 메뉴들은 이제 이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한글도 돼요. 한글 입력도 되고 한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글로 사용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 오류까지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영어로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정도만 M만 써도 되잖아요. 영어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외우는 거예요. 메인이니까 MAIN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몰라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인트로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 정도로 가는 거죠. 퓨전 페이지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 이제 아시죠? 자, 메인 인트로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 저번에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이거 자꾸 걸리적거리네. 지워야 되겠다. 잘 안 써요 예능자막. 여러분들 낚으려고 제가 만든 거지 저는 전혀 안 씁니다. 예능자막도 솔직히 예능자막 그 정도면 퀄리티 좋지 않나요? 아니 뭐 자랑이 아니라 뭐 쉽게 대충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디트 페이지로 와서 작업을 했을 때 자, 뿅수 필름 요거 이렇게 나오죠. 메인 인트로 이거는 아까 먼저 작업했던 이게 뭐 위에 있고 이게 중간에 있고 메인 컨트롤은 또 여기 있고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게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메인으로 바꿔놓은 것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여기서 메인을 위치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텍스트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고 하단에 이것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색상이랑 개인적인 컨트롤까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여기 밑에 있고 작업하기가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이게 저장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위치가 저장할 때.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 평생 쓰는 자막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하던 노가다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네. 모든 일에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막을 만들어서 한 번 쓸 건데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배포하는 자막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내 느낌대로 좀 만들고 싶고 그리고 작업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드는 시간 대비 앞으로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보편적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트렌드에 너무 뒤처지지 않는 것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앞서 배운 스플라인, 키플레인, 포지션, 팔로우 이런 기능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본기를 쌓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만 어느 정도 갖춘다면 전혀 퓨전 페이지가 어렵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퓨전 페이지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빠른 편집과 효과적인 편집을 위해서 퓨전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영상 하단에 링크를 가시면 지금 만든 프리셋을 구글 링크로 해서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